와, 2026년에 유튜브 트렌드가 완전히 바뀐다고요? 지금은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도 조회수도 안 나오고 돈도 안 나오고 진짜 힘 빠지는 일입니다. 저도요, 다 겪어보고 해봐서 알고 있어요. 근데 2026년에는 이런 판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 알고 계시나요? 중요한 건 조회수가 잘 나오는 영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잘 모을 것인가요?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채널, 지금 삽질만 하고 계신 그 채널을 2026년 트렌드에 딱 맞는 떡상하는 채널로 싹 갈아엎어 드릴게요. 훨씬 적은 노력으로 압도적인 삶의 변화를 만들고 이제 더 이상 구독자 수와 조회수에 목매지 않게 되실 거예요. 그럼 2026년 트렌드 어떻게 바뀌는지 그 변화의 핵심과 가장 확실한 공략법을 오늘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자유롭게 안녕자유입니다.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알고리즘의 변화인데요. 여러분, 최근 유튜브 알고리즘은 구독자 숫자에 기반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의 구독자가 10만 명이든 50만 명이든 각각의 영상을 잘 만들어야 노출이 되는 구조예요. 단순히 구독자 숫자가 많다고 나의 영상이 자동으로 추천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 말은 곧 구독자가 적은 분들에게는 희소식과도 같은데요. 구독자가 많든 적든 영상을 잘 만들면 똑같이 노출이 잘 될 기회가 있다는 말이니까요. 제가 이 영상을 12월 30일 오후 4시 50분에 촬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 제 주변의 수많은 유튜버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구독자가 50만 명 정도 되시는 분들도요. 왜 그럴까요? 과거와는 다르게 유튜브 알고리즘이 급격하게 변했고 자본이 유튜브 시장에 들어오면서 영상의 퀄리티가 전반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제 생각엔 개인 크리에이터가 자본의 힘을 이기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상의 퀄리티만 봤을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조회수로만 돈을 벌려는 전략은 버리시는 게 좋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제가 감히 예상하건대 2026년에는 구독자 숫자가 더더욱 의미가 없어질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크리에이터의 시대도 끝났다는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인데요. 최근 제가 이것저것 조사하고 공부하면서 알게 된 트렌드가 있어요. 이거는 뭐 그냥 일단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좋은데요. 아직 조사가 끝난 건 아니라서. 근데 요즘에 크리에이터 분들 중에서 뒷단에 사업 구조를 붙이신 분들 혹은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내가 크리에이터로 전향을 해서 판매를 하려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투자를 하려는 펀드들이 발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뭐 한 곳에서만 들은 건 아니고 여러 곳에서 들었어요. 일단 제가 조사가 끝난 건 아니라서 다시 한번 누차 말씀드리지만 근데 왜 이런 얘기가 계속 들리나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2026년에는 크리에이터만 해도 살아남기 어렵고 사업만 해서도 살아남기 힘든 것 같아요. 작은 사업체의 경우에 또 투자를 받지 않고 그냥 내가 지금까지 모은 자본으로 작은 돈으로 시작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요. 그럼 답은 뭘까요? 크리에이터이되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것 이게 유튜브를 뭐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진짜 내가 이걸 잘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것 같습니다. 이 기회를 잘 잡는 분들이 미래의 주역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검색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추천의 시대가 온 거예요. 예전에는요, TV에서 일방적으로 광고를 보여줬죠. 저도 신문방송학과를 대학에서 주전공으로 해서 졸업을 했기 때문에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대중 광고에 대해서 좀 많이 배웠어요. 근데 예전에는요, 뭐 무한도전 같은 인기 프로그램 있잖아요. 전 국민이 무한도전이 방영하는 그 시간이 되면 TV 앞에 앉아서 가족들이 뭐 오손도손 모여서 그 예능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권력을 가진 방송사에서 엄격히 검열하고 선별한 콘텐츠를 대중들이 소비하는 시대였던 거죠. 그러다가 인터넷이 생기면서 사람들은 검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부자가 된 사람들의 특징은 검색을 했을 때 그 검색 결과의 상단에 본인의 제품을 노출시킨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뭐 사람들이 예전에는 전부 다 네이버에 검색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줄 제품을 찾았죠.
하지만 요즘에는 유튜브를 이용하거나 챗 GPT를 이용합니다. 아니면 내가 검색을 하지도 않았어. 근데 유튜브를 켜면은 알고리즘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다 추천을 해주죠. 요즘 그래서 많이 나오는 말이 초개인화이거든요. 제가 몇 달 전에 송기령 작가님의 시대예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뭐 작가님 북콘서트도 다녀왔는데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핵개인의 시대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개인이 이제는 쪼개져서 홀로 서는 시대가 될 거다. 그리고 작가님께서는 호명사회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어요. 내가 가진 어떠한 직업보다도 나라는 사람이 직업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람, 즉 개인의 선택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왔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2026년에는 더더욱이 나라는 사람을 알려서 나라는 개인을 인지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요즘 사람들은 또 검색을 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도 물론 많죠. 하지만 그 전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이 알고리즘이 추천한 그런 제품을 보고 구매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의 변화 속에서 더 민감하게 트렌드를 읽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공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검색 상단에 나의 제품을 노출시키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알고리즘을 장악하고 SNS의 흐름을 잘 타는 사람들이 신흥 부자가 될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어요. 언행일치인데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고 있겠죠? 솔직히 지금 유튜브 붐입니다. 완전 너도 나도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2026년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이거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생존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대략 2년 전까지만 해도 유튜브가 좀 쉽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좀 거만했죠? 지금은 그때 제 자신을 엄청나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근데 그럴 만도 했던 게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면 떡상을 했고 여러 출판사에서 동시에 출간 제의 연락을 주셨고 어떠한 플랫폼들에서 입점 문의가 와서 미팅을 다녔고 대학교에서 신입생 교양 강의를 맡아달라는 제의까지 받았어요.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은 유튜브에서 생존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체감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떡상은 솔직히 말해서 하다 보면 누구나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근데 지속하는 건 제 생각에는 아무나 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뭐 제가 실수한 부분들을 좀 공유를 드리자면 저는 좀 두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잘 될 때 겁이 나가지고 주춤하고 뒤로 물러섰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제 자신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잘 될 때 미친 듯이 노래 저어서 더 잘 되게 만들었었어야 돼요. 힘들 때 극복을 하려면 일을 더 하면 됐던 거예요. 영상을 더 올리고 더 분석하고 더 나의 상품을 개발하고 했었어야 됐던 거죠. 그래서 2026년에는 개인 유튜버가 생존하기 위해서 첫째,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작자와 사업자가 결합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영상을 올릴 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솔직히 시간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누구나 유튜브를 시작할 때는 1인 기업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물론 나중에 잘 되고 뭐 하고 하면 직원을 뽑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 1인 기업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봤을 때 의사결정을 굉장히 빨리 내릴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큰 조직과 비교했을 때 정말 큰 장점이라고 느낍니다. 누군가의 컨펌을 받아야 되면 의사결정의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근데 혼자예요? 그러면은 진짜 장점이 그냥 빠르게 생각하고 실행하고 행동하면 됩니다. 저는 실제로 돈이 크게 들어가는 일이 아니라면 어떠한 의사결정을 할 때 1분을 넘기지 않으려고 해요. 뭐 약간의 과장이 들어갔을 수 있겠지만 그만큼 크게 막 오래 생각한다고 결과가 달라지진 않더라고요. 또 유튜브 생태계가 AI도 발달하면서 얼마나 빨리 변하는데요. 마음 먹었으면은 2026년 지금 당장 시작해도 저는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돼요. 제가 오늘은 정말 솔직하게 그냥 제 생각을 날 것 그대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글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서 뉴스레터 신청하실 수 있어요. 비용은 무료고요. 받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노하우를 풀어드리고 있어요.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좋아하는 일을 자유롭게 안녕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로 돈 벌고 싶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근데 현실은 뭐예요? 조회수도 없고 구독자도 진짜 안 늘고 댓글은 당연히 없죠. 그런데 이거 아세요?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서 수익화는 구독자 1000명 최소한 넘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완전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 구독자 0명일 때부터 바로 첫 영상부터 돈을 버는 방법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은 구독자 모아서 조회수 수익 내야지
이런 낡은 생각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당장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찍히게 만드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자유롭게. 안녕 자유입니다. 유튜브로 돈을 번다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10중 8구 광고 수익일 거예요. 영상 중간에 뜨는 광고, 영상 시작 전에 나오는 광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광고 수익이라는 게 진입장벽이 꽤 높습니다. 구독자 최소 1000명, 그리고 시청시간 4000시간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통과해야 비로소 나의 영상에 광고를 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이 숫자만 봐도 참 막막하죠. 특히 시청시간 4000시간이라는 숫자는 생각보다 정말 오래 걸립니다. 매일 영상을 올려도 몇 달,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는 숫자거든요. 지금 구독자가 10명, 50명, 많아봐야 100명 정도인 분들은 이 목표가 마치 에베레스트산 정상처럼 멀게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주저앉게 됩니다. 아, 나는 아직 광고 수익 조건은 안 되니까 일단 구독자 좀 모으고 나중에 생각해야지. 그렇게 영상을 올리는 빈도가 줄어들고 점점 의욕이 떨어지고 결국엔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이런 수익 구조에 대해서는 들어보셨나요? 쿠팡 파트너스나 제휴 링크를 달아서 수수료를 일정 부분 받는 방법이요. 나의 영상 하단에 링크를 붙여두고 누군가 그걸 통해서 물건을 사면 몇 퍼센트를 받는 구조인데요. 그런데 이 구조 자체가 수수료 기반이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져갈 수 있는 몫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판매 파이프란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구조니까요. 물론 조회수가 엄청 많으면 이것도 꽤 쏠쏠한 수익이 될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구독자가 0명인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제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구독자가 거의 없는데 대체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을까요? 비밀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바로 수익의 원천을 바꾸는 거예요. 구독자 0명에서 수익화하는 방법 두 번째, 신뢰는 정보가 아닌 경험으로 만들어진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온라인에서 물건을 살 때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먼저 확인하시나요? 아마 뭐 후기라든지 리뷰일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무슨 물건을 사든 간에 일단 후기부터 찾아봅니다. 별점도 보고 실제 사용자들이 올린 사진도 보고 리뷰도 쭉 읽어봐요. 왜 사람들은 상품의 설명보다 후기를 먼저 볼까요? 간단합니다. 상품의 설명은 다 좋게만 써놨으니까요. 장점만 쭉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써본 사람의 솔직한 후기는 다르잖아요. 이 부분은 좋은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워요. 이런 분들한테는 추천하는데 또 저런 분들한테는 별로예요. 사람들은 이런 진짜 경험담이 궁금한 거예요. 사실 유튜브도 정확히 똑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사람들은요, 전문가의 딱딱한 이론보다는 화려한 광고 문구보다는 이 사람이 진짜로 겪은 이야기를 훨씬 더 믿습니다. 특히 요즘은 너무 많이 정보가 넘쳐나잖아요. 검색만 하면 사실 비슷비슷한 내용이 수십 개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건 정보가 아니에요. 바로 신뢰할 수 있는 경험입니다. 중요한 건 기능을 나열하거나 정보만 쭉쭉 던지는 게 아니라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패담을 들려주세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지, 어디서 막혔는지, 삽질했던 과정은 어땠는지, 그 시행착오를 또 어떻게 뚫고 나왔는지를 그냥 솔직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경험만큼 강력한 마케팅 무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화려한 광고 카피보다 어떤 전문가의 설명보다 진짜 겪은 사람의 이야기 한마디가 더 강해요. 이제 세 번째로 유튜브를 시작하자마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실제로 작동하는 방법이거든요. 첫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의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내가 손글씨를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쓴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일단 유튜브에서 사람들에게 손글씨를 잘 쓰는 방법에 대한 무료 원데이 클래스를 여세요. 처음엔 무료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사실 좀 모순적으로 들릴 수 있거든요. 아니 나는 돈 벌고 싶어서 지금 영상 보고 있는데 왜 무료로 수업을 하라는 거지? 그런데 무료로 수업을 진행하고 수업을 들으신 분들의 솔직한 후기를 받는 거예요. 딱 3명 도와줘도 5명 도와줘도 충분합니다. 실제 후기만큼 강력한 증거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무료로 다른 분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여러분도 많은 것들을 배우실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사람들이 막히는지, 어떤 설명이 더 잘 먹히는지, 어떤 방식이 효과적인지를요. 이 과정 자체가 여러분의 콘텐츠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기도 합니다. 무료로 후기가 충분히 쌓였다면 이제 조금씩 가격을 매기기 시작하면 되는데요. 처음엔 아주 낮은 금액으로 시작해도 괜찮아요. 10,000원, 20,000원 이 정도도 괜찮고요. 중요한 건 이 금액의 크기가 아닙니다. 유료 전환이라는 심리적 장벽을 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누군가 여러분의 상품이나 지식에 돈을 지불했다는 그 경험 자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팔 게 없는데요? 나는 전문가도 아니고 특별한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뭘 팔아요? 이런 생각 때문에 시작조차 못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누구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판매할 수 있어요. 뭐 독서 모임을 운영할 수도 있고 30일 동안 같이 손글씨를 쓰는 챌린지를 기획할 수도 있죠. 종이 접기를 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도 있고 컴퓨터에 폴더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도 있어요. 심지어 이런 것도 가능한데요. 생각보다 AI를 제대로 못 쓰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뭐 챗GPT가 나온 지 꽤 되긴 했는데 생각보다 잘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간단한 질문만 던질 줄 아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여기서 챗GPT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만 알려드려도 돈을 내고 배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저의 채널에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잠깐 꿀팁을 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AI로 영상을 통째로 구성하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 어려워요. 왜냐하면 AI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조회수를 많이 내기 위해서는 기획력이 진짜 좋아야 되거든요. 차별화를 시키기가 어려워요. 누구나 그 AI 툴을 쓰면 나와 똑같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차라리 AI를 영상의 뒷단에서 보조 도구로 활용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차별화하기도 쉬워요. 예를 들어 뭐 대본에 초안을 잡는다거나 아이디어를 정리한다거나 자막을 만든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AI는 여러분의 영상을 도와주는 역할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후기를 쌓고 저렴한 상품을 팔면서 진심을 담은 콘텐츠를 꾸준히 올리면 반응이 와요. 처음엔 조용할 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 둘씩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거든요. 어떻게 하는 건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저도 도와주실 수 있나요? 유료로라도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런 댓글들이요. 이게 바로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콘텐츠가 누군가에게 가치가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해결해줄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이든 있습니다. 구독자 숫자는 상관없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콘텐츠가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뭐 돈을 번다는 건 사실 이겁니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내가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작든 크든 거창하든 사소하든 상관없어요. 나에게는 사소하고 당연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누군가에게는 또 절실한 문제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문제일 수도 있고요. 집안에 정리가 안 돼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한테는 정리정돈 시스템 자체가 절실한 문제일 수 있겠죠. 오늘은 이렇게 유튜브 수익 창출 조건을 달성하지 않아도 수익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보세요. 지금까지 좋아하는 일 자유롭게 안녕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 원래는 유튜브 접을 뻔했습니다. 진짜로요. 아마 비슷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완벽한 기획, 완벽한 촬영, 완벽한 편집, 영상 하나에 막 영혼을 갈아 넣었죠. 근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처참했습니다. 조회수는 바닥이고 구독자는 늘지도 않고 이건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현타가 딱 온 거죠. 아, 이건 방향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구나. 제가 그걸 알게 된 이후에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채널에선요, 53일 동안, 다시 말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해서 영상 53개를 올렸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제가 뭘 깨달았는지 그 지긋지긋한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좋아하는 일을 자유롭게 안녕자유입니다. 저를요 계속 봐주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정말 많더라고요. 댓글을 직접 읽다 보면 어떤 분이 매일 오시는지 사실 웬만해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말투라든지 아니면은 채널 프로필 같은 사진 보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매일 올린 거는 지금 한 7주 정도 됐고 7주가 좀 넘었고 그리고 영상을 53일 동안 53개를 올렸더라고요. 우선 데이터로 보여드릴게요. 저의 유튜브 스튜디오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매일 롱폼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게 12월 2일부터인데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구독자가 계속 상승하고 있죠. 그냥 완만하게 오르는 게 아니라 확실히 기울기가 달라요. 제가 이 53일 동안 느낀 점 진짜 솔직하게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초반에 채널을 키울 때는 가볍게 올리는 게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 왜 그런가 하고 생각해 봤을 때요. 너무 공들이면 100% 지칩니다. 물론 뭐 PD분 끼고 작가분 끼고 하면은 약간 말이 달라지긴 하는데요.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혼자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영상 하나 진짜 빡세게 공들였는데 조회수 안 나오고 하면 완전 지쳐버려요. 제가 장담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특정 A라는 카테고리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 A 카테고리에서는 음성이 정말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목소리 톤이라든지 말하는 속 또 전달력 이런 것들이요.
근데 처음 유튜브 시작하게 되면 사실 나의 카테고리에서 어떠한 요소가 중요한지 파악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음성이 제일 중요한데도 시각 화면만 예쁘게 만들려고 정성을 정말 많이 쏟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썸네일 디자인이 안 중요한 카테고리인데 막 썸네일 디자인만 계속 바꾼다든지 자막 색깔은 흰색이 좋을까 검은색이 좋을까 초록색이 좋을까 계속 고민한다든지. 근데 중요한 건요, 그 A라는 카테고리에서는 그런 요소들이 다 부차적인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어떠한 요소에 집중했을 때 당연히 조회수도 안 나오고 성과도 안 나오고 뭐 매출도 안 나오고 다 안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특히 만약에 이걸 나중에 비즈니스 쪽으로도 확장하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더더욱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는데요. 영상의 퀄리티보다 내가 시청자들의 문제를 정말 잘 해결해 줄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완벽한 영상 한 편보다 진짜로 도움이 되는 영상 10편이 더 낫다는 거죠. 그리고 53일 동안 영상을 올리니까 좀 늘게 된 건요, 매일 업로드하니까 저의 표정이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제가 옛날에는 영상 올리면 이런 댓글이 막 달렸거든요. AI 같아요. AI신가요? 무서워요. 좀 웃어주세요. 진짜 이런 댓글 받을 때마다 너무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카메라 앞에만 서면 막 경직이 되어가지고 열심히 하는데도 AI 같은 그런 영상이 나왔던 거죠. 근데 지금은 제가 봐도 좀 자연스럽달까요? 카메라 앞에서 억지로 만드는 그런 표정들이 아니라 친구랑 진짜 얘기하듯이 편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실력이 확실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건요, 매일 하지 않았다면 절대 못 느꼈을 변화예요. 53일 동안 영상 올리면서 느낀 두 번째는요, 매일 업로드 하다 보니까 이 조회수라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생긴 거예요. 바로 오늘 안 올리면 뭔가 어색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이게 생기면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조회수가 막 안 나왔다 이런 날보다도 업로드를 안 한다고 생각하면 뭔가 기분이 찝찝해지는 거예요. 하루를 제대로 안 산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마치 추운 겨울에 이불 안 덮고 잔 그런 느낌이랄까? 이 상태가 되면 사실 제 생각에는 알고리즘이 부차적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알고리즘을 뭐 탔네 안 탔네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내가 오늘도 나의 자리를 지켰구나 라는 감각이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 감각을 53일 동안 느끼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알고리즘이 알아서 따라오더라고요. 제가 또 느낀 세 번째는 꾸준함이라는 게 훨씬 더 깊은 의미였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사실 진짜로 친해지고 싶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유튜브라는 플랫폼의 특성을 생각해보면 좋은데요. 유튜브는요, 1인 미디어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 자기 전에 핸드폰으로 유튜브 켜놓고 틀어놓고 잔다든지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귀에 막 이어폰 꽂으면서 출근길에 많이들 들으시잖아요. 약간 이게 유튜브가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래서 너무 막 거리가 멀게 느껴지면 좀 안 와닿는 것 같아요. 그 유튜버랑의 그 거리요. 저는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편안한 라디오 같은 느낌을 선호해요. 그리고 이게요, 매일 얼굴을 비추다 보면 정말로 더 기억에 잘 남고 친근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단순하게 많이 노출되면 익숙해진다, 뭐 이런 차원을 훨씬 더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매일 영상을 업로드 하다 보면 또 제가 숨기려고 해도 저라는 사람의 어떠한 특성? 성격 같은 게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여과하지 않고 내보내는 거니까. 뭐 어떤 날은 좀 텐션이 높기도 하고 어떤 날은 좀 초췌해서 피곤해 보이기도 하고 어떤 날은 진지하게 고민을 털어놓는 날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저의 가치관, 저의 생각, 또 제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계속 묻어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제가 막 일부러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저의 매일 업로드되는 53개의 영상을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꾸준함 속에서 진정성이라는 게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포장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연출되지 않은 그냥 날 것 그대로요. 그리고 하다 보면 그런 걸 또 알아주시는 분들이 생깁니다. 뭐 이 사람 진짜네, 이 사람 진심이야, 이렇게 느껴주시는 분들이요.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저의 영상을 매일 보러 오시는 분들이겠죠. 정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요. 조회수 10만 한 번 찍었다고 기뻐하시면 안 됩니다. 혹은 뭐 조회수 1000 한 번 찍었다고 기뻐하실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딱 10명이라도 매일 나를 보러 와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 그런 채널이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 10명은 나의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안 떠날 거예요. 저는 매일 롱폼 영상을 올린 지 53일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이 채널이 단순히 콘텐츠를 올리는 공간이 아니라 진짜 제가 사는 어떤 공간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유튜브 여정을 응원하고요. 그럼 오늘도 좋아하는 일을 자유롭게. 안녕자였습니다. 열심히 콘텐츠 만들어서 올렸는데 좋아요 몇 개, 댓글 한두 개 달리고 끝. 진짜 미치겠지 않아요?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저 사람은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막 사람들이 열광하고 댓글로 자기에게 줄줄이 쓰고 심지어 뭘 팔아도 막 사주잖아요. 대체 비결이 뭘까요? 구독자 숫자만 늘리면 뭐해요, 여러분. 정작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줄 사람은 없는데. 여러분, 구독자 10만 명보다 나의 말에 진짜 귀 기울여주는 찐팬 100명이 더 중요하다는 거 아시나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얘기만 경청하시면 여러분이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가 아니더라도 그냥 평범한 일반인이더라도 나를 진짜 좋아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로요. 좋아하는 일을 자유롭게. 안녕자유입니다. 저는 요즘 마트에 가면 너무 깜짝 놀라요. 아니, 과일이 이렇게 비싸다고? 이거는 저번엔 분명 이 가격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올랐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식비 부담이 늘었다는 사람이 줄었다는 사람보다 13배 많았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월급으로 안 되겠는데? 뭐 부업이라도 해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죠? 특히 유튜브로 돈을 잘 버는 것 같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면 아주 그냥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죠.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쇼츠를 할까? 롱폼을 할까? AI를 사용할까? 아니면 내가 직접 찍을까? 검색해보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글들은 많은데 뭐가 나에게 맞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막막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튜브를 사업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조회수만 쫓으시면 정말 안 됩니다.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한 고객이 평생 얼마를 쓰느냐죠. 이걸 전문 용어로 고객 생애가치 LTV라고 부릅니다. 편의점을 생각해 볼게요. 손님이 만약에 음료수 하나를 샀는데 이제 더 이상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손님은 음료수 값인 1,500원만 쓰고 끝인 거예요. 하지만 내 편의점에 단골 손님이 있다면 어떨까요? 매주 3만 원씩 쓴다고 하면 1년이면 몇백만 원이 됩니다. 같은 손님인데도 그 가치가 1만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유튜브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쇼츠 조회수 1회에 보통 0.2원이에요. 롱폼 조회수는 조회수 1당 한 2원에서 8원 정도 합니다. 대체적으로. 이게 조회수 기반 수익의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롱폼 100만 뷰를 찍어도 한 300, 500 이 정도 됩니다. 물론 작은 돈이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큰 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LTV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조회수, 즉 트래픽만 잘 나오는 주제를 찾아다니다 보면 매번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시작하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리즘이 밀어줄 때만 버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갑자기 알고리즘이 바뀌어서 안 밀어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달은 수입이 0원인 거예요. 이건 그야말로 디지털 노가다지 진짜로 유튜브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반면 사업형 채널은 이런 구조로 작동하게 됩니다. 영상을 보고 들어온 사람이 3만 원짜리 코칭권을 사는 거예요. 유용하니까 다음에는 20만 원짜리 강의를 듣겠죠. 신뢰가 쌓이면 100만 원짜리 컨설팅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한 명의 고객이 몇백만 원의 가치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고객이 점점 쌓이면 그야말로 쌓이는 게임이 되는 거죠. 공동구매를 하는 채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사고 끝이 아니라 그 채널에서 계속 재구매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만약에 신뢰 관계가 형성되면 이 사람이니까 계속 사지. 이런 분위기도 형성됩니다. 최저가 비교 사이트에서 일회성으로 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고객 한 명의 가치를 높이는 게 진짜 유튜브를 이용하는 것,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지점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런 채널을 어떻게 만드는데? 그거 알려줘야지. 여기서 대부분 많이 실수하십니다. 좋은 정보만 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하지만 더 정확하고 좋은 정보를 가진 사람은 늘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진짜 필요한 건 이 사람이어야만 하는 이유를 만드는 겁니다. 스타벅스를 생각해 볼까요?
커피만 보면 개인 카페가 더 맛있을 수도 있겠죠. 가격도 더 싸고요. 그런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스타벅스에 갈까요? 바로 브랜드 때문입니다. 카페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스타벅스에서 작업한다는 느낌, 그 경험을 사는 거예요. 유튜브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보가 아니라 사람을 팔아야 돼요. 이게 바로 브랜딩, 즉 퍼스널 브랜딩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팬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맞아요. 정보성 콘텐츠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어떤 실패를 겪었는지, 무엇을 추구하는지, 이런 맥락이 있어야 사람들이 이 사람 괜찮네. 여기에서 나 이 사람 응원하고 싶어. 이 단계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진정성은 비효율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댓글에 일일이 답글 달기, 구독자분들의 닉네임이나 이름 기억해주기, 손편지 보내기 이런 것들. 시간 대비 효율은 최악이죠. 그런데 저는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쌓여서 팬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진짜 사람으로 보네? 라는 느낌을 느껴야 그 사람이 팬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영상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죠. 그렇다면 정보성 콘텐츠 혹은 콘텐츠 전략은 어떻게 짜야 할까요? 영상 하나가 만약에 잘 됐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주제를 여러 각도로 쪼개서 시리즈물을 만드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썸네일 만드는 법이라는 영상이 떡상했다고 해볼게요. 다음 영상은 유튜브 썸네일 만드는 법, 폰트 편. 또 다음 영상은 유튜브 썸네일 만드는 법, 디자인 편. 또 다음 편은 클릭률 높이는 썸네일의 레이아웃. 이렇게 시리즈물 콘텐츠를 만들면 효과가 미쳤습니다. 첫째로 시청자분들이 여러분을 썸네일 전문가로 인식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로 알고리즘이 연관 영상으로 계속 추천해 줄 거고요. 실제로 시리즈 콘텐츠를 만들면 예전 영상들의 조회수가 다시 올라가는 경험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람들의 피드백에 민감해지세요. 또 영상이 안 됐다면 왜 안 됐는지 분석하시고요. 썸네일 문제가 있나? 초반 30초가 사람들에게 너무 지루하게 느껴지지는 않았는가? 주제가 안 맞진 않았는가? 데이터를 보고 개선하면 다음 영상은 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좋아하는 일을 자유롭게 안녕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4년을 그냥 통째로 날렸습니다.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부터 알려드릴 5가지가 있을 텐데요. 과거에 제가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지금쯤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오늘은 제 피 같은 4년의 경험을 녹여서 구독자 100명도 안 된 채널이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초보 유튜버분들이 이걸 몰라서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지? 이 생각에 늪에 빠져서 그냥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이 5가지만 피해 가셔도 여러분의 채널은 완전히 다른 속도로 성장할 겁니다. 좋아하는 일을 자유롭게 안녕자유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첫 번째는요. 아무 영상이나 마구마구 올리는 거예요. 일단 뭐라도 좋으니까 많이 올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사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요. 어쩌면 영상의 개수보다 훨씬 중요한 게 바로 일관성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유튜브 잘하는 법을 알려주는 채널에서 갑자기 먹방 올리고 여행 올리고 그 다음에 일상 루틴 이렇게 섞여 있으면 내가 어떠한 영상을 올렸을 때 조회수는 늘어날 수 있는데 사람들은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구독 버튼을 누르는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어떠한 분야를 그 유튜버의 다음 영상도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콘텐츠가 다음에 또 올라올 거라는 확신. 그게 있어야 구독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금 구독자 100명도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요. 무작정 많이 올리는 것보다 물론 안 올리는 것보단 낫겠지만 정말 일관성 있는 주제, 일관성 있는 카테고리 영상 하나를 올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점에 매일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여러 채널을 운영해보면서 감이 잡히고 유튜버 생태계에 대한 이해도가 생긴 다음에는 오히려 매일 업로드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구독자 100명, 1000명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일관성 있는 주제, 일관성 있는 영상을 천천히 업로드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로 내 채널이 크기 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건요. 구독자 숫자를 목표로 삼는 거예요. 이게요. 제가 지난 4년 동안 가장 크게 헤맸던 이유입니다.
진짜 저는 솔직히 많이 힘들었어요. 조회수라든지 구독자 수는 물론 노력하면 올라갔지만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이 개입하기 때문에 내가 통제하기 정말 어려운 영역이거든요. 근데 어떠한 숫자라는 지표 자체를 목표로 삼게 되면 멘탈이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왜 안 올라가지? 저 사람은 나보다는 못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구독자가 빨리 늘지? 막 이런 생각을 하루에 100번씩 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건 겪어보신 분들만 아실 텐데 핸드폰에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앱이 있거든요. 나의 채널의 통계를 볼 수 있는 앱이에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새로 고침을 하면서 구독자 1명 늘었나? 2명 늘었나? 계속 새로 고침을 하면서 혼자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근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생각을 완전히 바꿨던 것 같아요. 내 영상의 클릭률이라는 지표를 1%만 더 올려보자. 썸네일을 한 번만 더 개선해보자. 이전 영상보다 초반에 내가 말하는 30초를 더 매끄럽게 말해보자. 시청 지속 시간을 5%만 높여보자. 이렇게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 내가 노력했을 때 바뀌는 것, 이런 것들을 목표로 삼으니까 유튜브가 훨씬 덜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신기한 건요.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그 전보다 구독자가 더 빨리 늘더라고요.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건요. 썸네일을 영상 업로드 직전에 빨리빨리 대충대충 마지막에 만드는 거예요.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누차 드렸던 것 같아요. 구독자 100명 미만일수록 썸네일은 영상의 내용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과장 아니고요. 진짜로 그래요. 촬영하고 편집하다 보면 지쳐가지고 그냥 썸네일 대충 만들자. 내용만 좋으면 보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는데요. 그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영상을 보기 전에 내용이 아니라 썸네일을 먼저 보거든요. 썸네일이 별로면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클릭 자체를 안 해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유튜브를 막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만 조언해 드릴 수 있다면 첫째도 썸네일, 둘째도 썸네일, 셋째도 썸네일입니다. 제가 요즘에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썸네일 A/B 테스트 기능이에요. 썸네일을 3개를 다른 버전으로 만들어서 올리게 되면 유튜브가 알아서 돌려보면서 데이터로 이게 제일 반응 좋습니다 하고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저는 진짜 폰트 하나만 바꿨는데 클릭률이 확 달라지는 것을 보고서 충격받았어요. 아니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썸네일은 감이 아니라 데이터를 믿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느낌이 아니라 숫자로요. 다음 4번째로 초보 유튜버 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건요. 영상의 초반에 구독 요청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목과 썸네일이 좋아서 그 영상을 클릭했다고 해볼게요. 기대감이 막 만땅인 상태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영상을 시작하자마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눌러주시고요. 저는 안녕 자유고요. 이렇게 막 구구절절히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나갑니다. 3초 만에요. 시장은 냉정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한테 필요한 얘기가 아니면 3초도 못 들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초반 30초예요. 이 30초 안에 이 영상 끝까지 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뒤에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이미 나갔거든요, 사람들이. 다 나갔어. 어떡해요. 초반 30초의 핵심은 이거예요. 사람들에게 공감해주세요. 공감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영상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겠구나. 내가 찾던 정보가 여기에 있구나. 이 확신을 주셔야 됩니다. 빠르고 명확하게요. 구독 요청은 그 다음이에요. 뭐 영상의 중간이라든지 끝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거죠. 5번째로 여러분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건 지인분들, 가족분들, 친구분들한테 제발 구독해달라고 요청하고 다니지 마세요. 이거 저도 처음에는 진짜 많이 했거든요. 막 댓글 좀 달아주면 안 돼? 이러면서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거요, 진짜 잘못하면 채널 망가집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는 처음에 구독자분들의 반응을 보고 이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 그 가치를 판단하거든요. 만약에 나의 지인들이 구독은 눌렀는데 영상을 안 보거나 조금만 보고 바로 나가게 되면 뭐야 이 영상 별로네? 라고 알고리즘이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정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영상이 퍼지지도 않아요. 알고리즘이 아예 추천을 안 하는 거죠. 차라리 맛구독이라고 하죠. 이걸 요청하지 말고
내 영상의 조회수가 10에서 20 나오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 10명, 작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들이 진짜 내 콘텐츠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면 끝까지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럼 유튜브가 압니다. 아, 이 영상 가치 있네. 비슷한 사람들에게 더 보여줘야겠다. 유튜브는요, 느리더라도 정확한 사람들에게 도달하는 게 진짜 성장이에요. 빠르게 구독자 숫자만 채우는 건 성장이 아니라 그냥 숫자 놀이에 불과합니다. 저는 전업 유튜버 생활을 한 지 4년 정도 되었는데요. 저의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참 구독자 숫자랑 조회수 숫자에 엄청 목매달았던 그런 나날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채널을 키우면서 하루에 구독자가 몇 명 늘었는지 체크하는 게 일상이었고, 구독자가 2023년쯤에 한번 빠르게 성장해서 5만 명, 6만 명, 7만 명, 하루에 막 몇천 명씩 늘어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 저는 막 구독자 숫자에 엄청 집착을 했습니다. 아, 여기서 3만 명만 더 늘면 막 실버 버튼이네? 이러면서 실버 버튼 받지도 않았는데, 조건도 안 되는데, 사람들 후기만 찾아보면서요. 실버 버튼이 이렇게 생겼군, 나의 것이 되겠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버 버튼을 받았는데,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그때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던 퍼스널 브랜딩 채널을 하나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 채널에서는 구독자 숫자에 집착을 안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도 안 됐어요. 그게 맘 같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퍼스널 브랜딩 채널을 키우면서 구독자 숫자, 팔로워 숫자가 허상이라는 거를 피부로 느끼게 되면서요. 정말 뼈아픈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녕자유 채널 같은 경우에는요. 구독자 숫자, 조회수 숫자에 완전히 집착을 안 하게 된 거죠. 마음도 편하고 이렇게 했을 때 지속 가능하게 유튜브를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팔로워 숫자, 구독자 숫자는 다 허상이고요. 밀도 있는 팬을 내가 몇 명 만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좀 드려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고정 댓글 한번 참고해보세요. 지금까지 좋아하는 일을 자유롭게 안녕 자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